상무님, 저희 다음 이슈는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다음 이슈는 좀 현실적인 지금 현 상황에서 돌아가는 흐름에 맞춰서 좀 주의사항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락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지금 과거와 똑같은 실수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2008년에 어찌 보면 수많은 정비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근데 금융위기가 오면서 2012년도서부터 무더기로 정비사업들이 좀 많이 해제가 됐어요.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도 삼성물산이 빠지게 되면서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재개발, 재건축 당연히 좋지만 해제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지금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개발은 요 동네가 뭐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 다세대 이거를 싹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거고요. 재건축은 뭐 당연히 아파트 기본 5층 이상을 싹 다 부셔서 새로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경기가 지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자 아니면 경기를 좀 부양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개발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서울시가 높이 규제를 35층 룰을 폐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정비구역도 확대를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경기가 지금 위기인데 원자재서부터 모든 게 다 오르고 분양을 해봤자 다 미분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하는 건 좋지만 오히려 그냥 명분만, 겉표면만, 껍데기만, 무늬만 좀 좋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당연히 이런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폐기를 하는 부분은 참 좋지만 개발을 하는 부분도 좋지만 현실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가 빨리 지금 끝나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모든 개발들이 되려면 도시기본계획 20년 단위라고 하는 게 개발 계획에 있어서 상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20년짜리를 이제 짜놨으면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도시 주거환경 전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요걸 그 다음에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짜리를 수립을 했어. 그럼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개발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서 재검토를 하고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을 보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5년을 잡게 되면 202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안에 기본적으로 지금 개발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 추진위원회만 머물고 계속 조합에만 머문다라고 한다면 해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도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기본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 청취 의견을 받아서 어떤 곳에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단위의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안에 포함이 된 애들이 경기가 좋아할 때는 전부 다 올라버리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땐 이런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설립, 이런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 해제를 한다. 더불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됐는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안 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제가 된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항상
속도전이 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해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다음에 어느 하당에 해당을 했을 때 뭐 해제를 하게 된다. 똑같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날에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않고 아니면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계획을 신청하지 않는 전부 다 속도가 느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의무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인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임의적 해제도 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 등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을 했는데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럼 과도한 부담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건설을 할 때도 원자재 값이 좀 많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고분양이 좀 나와야 분양가가 높아야 먹고 살 텐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둔촌 주공 또한도 역시 분양가가 높네, 낮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기 때는 이런 사항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서울, 경기도권이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은 이미 해제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항도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 부산도 재건축 정비구역 예정구역 해제, 대구도 해제. 근데 특이한 게 대구에서도 주경, 구석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그 대구에 강남 학군이 존재한다고 하는 수성구에 있는 공작 크로바가 정비 예정구역을 이렇게 해제를 한다. 그래서 옆에 보면 역도 있고 역도 있고 역도 있고 역도 있고 어딜 가든지 간에 역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현 상황에 맞춰서 좀 아니니 이런 지정구역을 해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과거 사례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조언이 뭐냐면 이렇게나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176곳이나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언제 기준으로? 2020년 8월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다른 방향을 틀어서 새롭게 개발을 하는 지역도 있지만 어쨌든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00곳이 넘게 서울에 있는 재개발들이 해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셔서 재개발이니까 좋지, 재건축이냐 좋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투자하셨다간 정말 큰 코 많이 다치십니다.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 15년, 20년이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안전 투자라고 하는 시기가 구분응선이라고 하는 관리처분 기간을 넘게 되면 가격이 좀 상당히 좀 높게 됩니다. 근데 이 또한도 역시 현재 분양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도 역시 잘 추천을 안 드리는 현재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보다 싸게 만약 얘를 이제 5억이라고 한다면 얘네가 이제 3억이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이제 1억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한번 좀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자산관리와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여러 완화를 시키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또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이러한 이슈들이 너무나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인 만큼 우리가 진짜 수혜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이러한 정비 사업의 디테일한 과정들을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기회를 잡으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시다면 또 상무님 직접 만날 수 있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고환율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에서 세미나 진행이 되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